네, 안녕하세요. 보닉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 안내할 때 제가 이 강의를 만드는 이유가 유튜브 수익이라고 했었죠. 유튜브 수익이 드디어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보여줘도 되는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여기 보면은 최근 28일 동안 2.75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네, 생겨났습니다. 예, 여러분이 광고를 보시면 그 수익의 55%가 저한테 들어와요. 나머지는 구글이 먹고요. 그냥 궁금한 분이 있으실까봐 그냥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제가 저번 시간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배우는 게 별 100개짜리라고 했었죠. 예, 오늘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성학 뭐 전체적으로 한 이만큼 커리큘럼이 있다고 할게요. 이 뒤에 뭔가 엄청난 좋은 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조금 오산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몇몇 장르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만 배워도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이 다이아토닉 코드, 그것도 이제 트라이어드의 다이아토닉 코드, 요거를 잠깐 하기 전에 자, 제가 예전에 화성학 독학하다 때려친 사람 많이 봤는데 다 기본이 안 돼서 때려치는 분들이 많다고 했었죠. 물론 화성학 안 배우고 곡 잘 쓰는 분들은 안 배우셔도 되고요. 화성학 배울 생각은 있는데 독학하다 때려치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배우기 전에 제가 문제를 좀 낼게요. 이 문제의 답을 빨리 못하면은 지금 파트를 배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의 네 번째 노트는 뭐죠? 예, 제가 지금 적은 이 시간보다 좀 답이 빨리 나왔어야 돼요. 이게 빨리 안 되면 이 파트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자, 코드 구성음 찾기. 자, 이번에 제가 코드를 적을 테니까 구성음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F# 마이너 코드. 마이너 코드니까 루트 단삼도 완전 오도죠. 이거는 뭐 코드 구성음 찾기는 사실 음정이죠, 음정. 자, 단삼도니까 A, 완전 오도니까 C#. 요 세 개가 구성음이죠. 그 다음에 A 서스4 하면은 루트 완전4도 완전 5도. 그 다음에 D 디미니시 하면은 루트 단삼도 감5도. 이 정도 속도는 돼야지 실제로 써먹을 수도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역으로 노트를 갖고 코드를 찾는 겁니다. 이번엔. 자, A 플랫, C, E 플랫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음정만 잘하면 되게 쉽죠. A 플랫에서 C는 장삼도, A 플랫에서 E 플랫은 완전 오도. 그러면 A 플랫 메이저 코드죠. 그 다음에 G 플 G 플랫, B 플랫, D 플랫. 자, 이렇게 하면 G 플랫에서 B 플랫은 장삼도, G 플랫에서 D 플랫은 완전 오도. 이렇게 해서 G 플랫 메이저 코드죠. 이런 식으로 코드 구성음을 보고 코드 찾는 거, 그리고 코드를 보고 구성음을 찾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좀 연습이 돼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파트 배우기 전에 조금 연습해 놔야 될 것들이고,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좀 나갈게요. 자, 저번 시간에 뭘 했었냐면
트라이어드에 대해서 배웠죠. 트라이어드 뭔지 잠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노트를 3개를 써서 만드는 코드가 트라이어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요 화성은 대부분 이 3도 간격으로 코드를 쌓는다고 했었죠. 만약에 노트를 총 4개를 써서 코드를 만든다. 그러면 요거는 세븐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직 안 배웠고요. 자, 그러면 제가 트라이어드를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트라이어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메이저, 마이너, 어그멘티드, 디미니시드, 서스4, 서스2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자, 얘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복습을 하자면, 메이저는 루트, 장삼도, 완전 5도, 마이너는 루트로 하지 말고 완전 1도라고 할게요. 아이고, 여기부터 완전 1도, 단 3도, 완전 5도. 어그멘티드 코드는 완전 1도, 장 3도, 증 5도죠. 디미니시 코드는 완전 1도, 단 3도, 감 5도. 서스4 코드는 완전 1도, 완전 4도, 완전 5도. 서스2 코드는 완전 1도, 장 2도, 완전 5도. 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6가지의 트라이어드 코드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12개의 노트를 곱하면 트라이어드가 총 몇 개인지 찾을 수가 있죠. 총 72가지 72개의 트라이어드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갖고 뭐 곡을 쓰셔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12개의 노트를 우리가 쓰는데, 자, 화성학이랑 좀 얘기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학 안 배워도 이 12개의 노트를 갖고 자유롭게 결합을 해서, 트라이어드 코드도 막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요, 얘네를 자유롭게 결합을 해서 음악을 만들면 돼요. 사실은 그게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리고 노트랑 코드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물론 뭐 하면서 경험으로 배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악기 같은 거 많이 하면은. 자, 근데 화성학을 배우면 장점이 뭐냐면, 이 노트랑 코드를 선택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중음악은 노트 코드가 별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고 그랬죠. 오히려 편곡이나 멜로디나 가사나 뭐 가수의 외모나 기획사의 자본력이나 뭐 그런 게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코드는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빨리 배워버리는 게 낫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2개의 노트, 요거랑 스케일을 좀 관련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12개의 노트를 쓰고 있는데,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를 왜 배우냐면, 이 12개의 노트를 한 곡에서 다 쓰면은 되게 이질감이 커요. 곡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노트를 조금 제한을 해서 씁니다. 몇 개만 골라갖고. 그거를 좀 편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골라놓은 거가 바로 스케일이에요. 자, 과거의 사람들, 뭐 먼 미래의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도 과거가 되겠죠. 자, 12개의 노트 중에서 이걸 다 쓰면 곡이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 사람들은 노트를 5개만 썼어요. 요게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펜타토닉 스케일 종류들입니다. 자, 지금도 많이 쓰는 요 C 펜타토닉, 요거는 도레미솔라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도 많이 쓰고 우리 귀에 굉장히 편안하게 들려요. 그리고 자, 뭐 과학이 발전을 하듯 음악도 발전을 하겠죠. 원래 음악의 발전이랑 과학의 발전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12개의 노트 중에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옛날이긴 한데 12개 중에서 7개를 쓰는 게 대세가 됐어요. 원래는 5개를 쓰는 게 많았는데 7개를 쓰는 게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미 배운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는 애예요. 자, 그러면은 또 진보적인 앞서가는 사람들은 노트 7개도 너무 쉽다고 뭐 12개를 다 쓰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한 8개, 9개, 뭐 10개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 화성적인 이 난이도랑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요거라고 했었죠. 다이아토닉 코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제가 별 100개라고 했냐면 자, 다이아토닉 코드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용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분들도 있고 뭐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죠. 자, 이거를 왜 배우냐면 가장 많이 쓰는 코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별 100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즘에 현재의 음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스케일은 메이저 스케일이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노트 5개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고 노트를 7개 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스케일은 메이저 스케일. 그리고 메이저 스케일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난이도의 기준이 됩니다. 메이저 스케일보다 노트를 많이 썼다. 그러면 메이저 스케일보다 어려운 곡, 노트를 더 적게 썼다. 그러면 더 쉬운 곡. 지금의 쉽다 어렵다는 화성적인 노트를 기준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하는 놈들은 메이저 스케일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메이저 스케일이 제일 많이 쓰는 스케일이라고 했었죠. 다이아토닉 코드는 제일 많이 쓰는 코드고 난이도의 기준이 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메이저 스케일 뭐 어떤 악기를 하든 뭐 피아노를 치든 기타를 치든 색소폰을 불든 메이저 스케일 다 연습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쉬운 곡이랑 어려운 곡의 예를 조금 알기 쉽게 제가 적어놨는데 자, 일단 난이도가 쉬운 곡, 난이도 하. 얘네는 멜로디를 만들 때 노트를 몇 개 안 써요. 뭐 한 5개 정도만. 얘보다 더 줄어들면 더 쉬운 곡이겠죠. 자, 그 다음에 코드를 구성하는 노트도 5개만. 그리고 코드를 구성하는 노트 자체가 적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코드도 적어요. 그래서 한 곡에서 사용되는 코드의 수도 적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한 중간쯤 되는 그런 곡이 있다고 할게요. 얘는 7개의 노트만 써요. 여기서 이 7개의 노트가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메이저 스케일의 노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7개의 노트를 써갖고 멜로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7개의 노트를 써갖고 코드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다이아토닉 코드의 개념입니다. 요거. 자, 여기서는 아까 요 노트를 5개 썼을 때보다 코드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코드는 중간 뭐 보통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려운 곡. 난이도가 어려운 곡은 일단 사용되는 노트가 많아요. 메이저 스케일보다 많아요. 그러면 8개 이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이저 스케일에 없는 노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구성할 때도 8개 이상으로 노트를 써요. 그때 메이저 스케일에 없는 노트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노트들을 갖고 결합을 하니까 나오는 코드의 수도 많겠죠.
그래서 이 뭐 세 가지로 노트 멜로디를 구성하는 노트의 수, 코드를 구성하는 노트의 수, 그리고 그 곡 자체에서 사용되는 코드의 수,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좀 분류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난이도라고 하는 거는 노트 수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 뭐 편곡적인 거나 사운드적인 거는 지금 전혀 고려를 안 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노트의 수가 적다고 해서 꼭 쉬운 곡은 아닙니다. 화성적으로 접근했을 때만 그래요. 그 예전에 막 노땅들이 그 클래식 쪽 교수였던 것 같은데 막 댄스 음악 이런 거 들으면 막 코드도 너무 쉽고 막 수준 낮다 막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귀가 조금 병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사운드 자체를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물론 되게 수준 낮은 곡을 진짜로 듣고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모든 댄스 음악이 막 되게 쉬운 사운드를 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트의 수가 적다고 해서 꼭 쉬운 곡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가요에 쓰이는 범위의 화성학을 가르친다고 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중음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중음악이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장르별로 조금, 여기서의 기준은 굉장히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대략적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재즈. 물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재즈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재즈 하시는 분들은 연주자 중심의 장르라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작곡가보다 재즈 뮤지션들이 화성학 더 잘해요. 스케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알고. 자, 그리고 한국형 발라드, 뭐 성시경 이런 분들 있죠. 자, 이런 스타일의 음악에서는 사용되는 코드의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노트도 8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댄스, 용영이 만든 댄스, 뭐 신사동 호랭이가 만든 댄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힙합, 전자음악. 여기서 힙합은 재즈 음악을 그 샘플링한 힙합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댄스, 힙합, 전자음악 뭐 요런 데서는 노트를 7개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좋은 곡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거 되게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만약 발라드 같은 거를 잘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난이도 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최상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 믿고 생각하고, 그냥 가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발라드 같은 거는 요쪽에 들어가고, 댄스 음악 같은 거는 요쪽에 들어가고, 발라드여도 멜로디 같은 거 막 되게 쉽게 노트를 막 5개만 쓰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 이적의 레인 보면은 거의 펜타토닉 노트로 멜로디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적이 펜타토닉 스케일을 써서 멜로디 만드는 곡이 많습니다. 도레미솔라만 이렇게 써갖고. 그리고 R&B나 뭐 그런 데서도,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쪽이 대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기도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쓰여요. 멜로디를 만들 때는. 멜로디 만들 때는 여기 발라드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경우는 이쪽이 되게 많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 뒤로 넘어가서 더 어려운 걸 배울지 말지는 자기 스타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의 스타일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댄스, 힙합, 전자음악 요런 게 목표면은 어디까지 하냐면 다이아토닉 코드까지, 여기까지 확실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 뒷부분 어설프게 배우는 것보다 여기까지 확실히 해놓고 나머지는 곡을 쓴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뭐 신디사이저를 만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트를 적게 쓴다고 해서 꼭 쉬운 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노트는 적지만 뭐 덥스텝이라고 많이 부르는 뭐 컴플렉스 트로라고 또 부르는 뭐 그런 장르라든지, 그런 장르는 트랩도 그렇고 노트를 적게 썼다고 해서 사운드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장르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대략적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즈에는 사실 세부 장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전자음악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장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노트를 적게 쓰는 재즈 음악도 있고 노트를 많이 쓰는 전자음악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토닉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다이아토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아토닉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크로매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크로매틱 스케일, 모든 음이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케일, 이게 크로매틱 스케일이죠. 자, 그러면 이 크로매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C부터 시작을 할게요. C에서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완전 거의 제일 중요합니다. 자, 완전 오도라고 하는 음정이 되게 중요한데, 자, 이 완전 오도로 계속해서 노트를 찾아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하면은 총 12개의 노트가 나와요. 완전 오도씩 어떤 노트를 기준으로 완전 오도씩 계속해서 노트를 찾다 보면, 노트를 찾다 보면이 아니고 원래는 주파수를 찾은 겁니다. 근데 우린 노트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노트를 찾았다고 표현한 거고, 원래는 이 노트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쭉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12개의 노트가 다 나옵니다. 이 노트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게 크로매틱 스케일이에요. 자, 그러면 크로매틱 스케일은 12개의 노트가 등장을 하는, 순차적으로 이제 12개의 노트를 순차적으로 나열했고 12개의 노트가 등장을 하고, 그 노트들의 간격은 전부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크로매틱 스케일. 그리고 크로매틱 개념은 완전 오도 간격으로 총 12개의 노트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아까 큐베이스 화면에서도 했는데 C부터 시작해서 완전 오도, 완전 오도, 완전 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가 나옵니다. 마지막 E 샵이면 F랑 같은 노트고, 뭐 E 샵으로 하든 F로 하든 완전 오도를 찾으면 다시 C가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이아토닉의 개념은 뭐냐면 자, 다이아토닉은 크로매틱이랑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자, 아까 크로매틱은 완전 오도씩 끝장을 볼 때까지 막 노트를 찾았죠. 총 12개가 나왔고, 다이아토닉은 자, 이제 얘도 똑같아요. 원리는 완전 오도씩 노트를 찾습니다. 근데 얘는 어디까지 찾냐면 총 7개까지만 찾아요. 이게 바로 다이아토닉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F에서 시작해서 완전 5도, 완전 5도, 완전 5도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7개의 노트가 나오고, 자, 이 노트를 좀 보기 쉽게 제가 배열을 할게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노트들이죠. 이 구성음이. 얘 순서만 조금 바꾸면, 자, C 메이저 스케일이죠. 그러니까 다이아토닉의 개념은, 제가 또 펜을 거꾸로 들었네요. 자, 다이아토닉의 개념은 완전 5도씩 간격으로 총 7개를 찾는 것. 이게 다이아토닉의 개념입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고 원래 그리스어인데, 이 다이아라고 부르는 요게 영어로 치면은 수루? 예, 수루 패스할 때 수루.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인데, 영어 시간도 아니고 어쨌든 톤에 의해, 뭐 톤으로, 뭐 이런 뜻이랑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의 톤은 그 우리가 순음이 있고 복합음이 있다고 했었죠. 그 복합음에서 나오는 배음 중에 완전 5도, 걔네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우면은 이 부분은 몰라도 되고, 어쨌든 자, 다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자, 크로매틱은 완전 5도씩 12개, 그리고 다이아토닉은 완전 5도씩 총 7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아토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원래 뜻이 없는 단어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될 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오음계라는 뜻의 형용사로 번역이 돼요. 형용사? 예. 형용사가 아닌데. 어쨌든 이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화성학에서 얘를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어떤 단어로 치환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 좋냐면, 기본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쓸 때 많이 나오죠. 디폴트. 그러니까 다이아토닉 스케일 그러면 기본 스케일, 다이아토닉 노트 그러면 기본 노트, 이런 식으로 다이아토닉 코드 하면 기본 코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아주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저 번역이 될 때 온음계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크로매틱은 자 12개의 노트를 찾았더니 모든 구성음들이 반음 간격이죠. 그래서 얘랑 대조가 되는 게 다이아토닉이니까 모든 간격이 온음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 개념은 틀린 개념입니다. 모든 간격이 온음인 거는 온음 스케일이라고 따로 있어요. 영어로는 홀톤 스케일. 걔가 따로 있고, 다이아토닉 스케일은 어떤 노트를 기준으로 완전 5도씩 노트를 총 7개 찾는 것. 그게 이제 다이아토닉의 개념이고,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으로 치환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아까 F에서부터 시작해서 노트를 총 7개 찾았고, 그렇게 해서 다이아토닉 노트를 찾았고, 요게 이제 메이저 스케일이 된 거예요. 얘가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이너를 안 배웠기 때문에, 마이너 파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다이아토닉 스케일, 그러니까 기본 스케일은 곧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면은 눈치 되게 빠르고 머리 좋으신 분들은 선생님 C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이 음악 이론의 조금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많은 논문들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책도 유명한 책이 있고, 그래서 원래 이론대로라면 C부터 시작해야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쓰는 C 메이저 스케일이 C부터 시작해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F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쓰는 C 메이저 스케일이 나온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 나중에 혹시 뭐 정리할 파트 그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다이아토닉 코드 처음 배우는 파트니까 일단 저 다이아토닉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좀 다시 쉽게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C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C키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이 음악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노트가 뭔지 알려주는 겁니다. C라고 하는 노트에서 그 음악이 출발을 했다.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우린 아직 마이너는 안 배웠으니까 마이너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자, C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C키 음악에서 다이아토닉 스케일은 뭐가 되냐면 C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다이아토닉 스케일. C키의 기본 스케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C키의 기본 스케일은 다이아토닉 스케일. 그리고 C키의 다이아토닉 노트. 기본 노트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C 메이저 스케일의 노트 7개. 그리고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라고 했었죠. 자,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의 개념은 뭐냐면 C 메이저 스케일의 노트, 그러니까 요 다이아토닉 노트들이죠. 이 노트들을 3도씩 쌓아서 만든 코드. 이게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의 개념입니다. 자, 비교하기 좋게 F키도 한번 해볼게요. 자, F키의 다이아토닉 스케일은 뭐가 되냐면 F 메이저 스케일. F키의 다이아토닉 노트는 뭐냐면 F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들. 그리고 F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는 F 메이저 스케일의 노트를 3도씩 쌓아서 만들면 됩니다. 자, 개념은 이게 다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아토닉 코드를 여기 노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C 메이저 스케일이죠. C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는 오로지 이 노트만 써야 돼요. 뭐 이런 노트가 하나 들어가는 순간 걔는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다이아토닉 노트가 아닌 거예요. 자, C키 음악에서 이게 다이아토닉 스케일, 얘네가 다이아토닉 노트. 그리고 얘네를 3도씩 쌓아서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레는 2도죠. 3도가 되려면 미가 나와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솔. 그리고 지금 노트를 총 3개만 쓰면 되죠. 트라이어드니까. 이게 C키의 첫 번째 다이아토닉 코드. 자, 이게 C키의 두 번째 다이아토닉 코드. 자, 이게 C키의 세 번째 다이아토닉 코드. 자, 그리고 뭐 시험 삼아 자, 만약에 이런 애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얘는 이제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닌 겁니다. 왜냐면 다이아토닉 노트가 아닌 애가 쓰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이아토닉 코드죠. 왜냐면 여기 있는 스케일만 이용해서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토닉이랑 논다이아토닉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C키에서 다이아토닉 노트는 일단은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했었죠. 마이너를 안 배웠기 때문에. 자, C 메이저 스케일이면 그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들.
C, D, E, F, G, A, B 얘네가 다이아토닉 노트고 그러면은 우리는 총 12개의 노트를 쓰고 메이저 스케일은 그 중에서 많이 쓰는 7개를 고른 개념이고 그러면 나머지 5개가 있죠. 이 5개를 뭐라고 하냐면 논 다이아토닉 노트라고 불러요. 논 다이아토닉, 다이아토닉이 아닌 노트들. 그리고 코드를 만들 때 이런 노트들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그 코드는 이제 논 다이아토닉 코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C키랑 F키만 제가 직접 여기서 이제 다이아토닉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C키 아까 E까지는 하긴 했는데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C, D, E, F, G, A, B 총 7개의 노트가 C키의 다이아토닉 노트고 이 오로지 이 노트만 사용해서 코드를 만드는데 3도씩 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에서 미, 미에서 솔, 레에서 파, 파에서 라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구성하면 이제 음정을 따질 때 첫 번째 노트 있죠. 얘에서부터 음정을 따져보면 됩니다. 자, C에서 E는 장삼도, C에서 G는 완전오도. 그렇게 해서 장삼도 완전오도가 쓰였기 때문에 메이저 코드가 나오죠. 자, 두 번째 D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3도가 되는 노트 F, 또 3도가 되는 노트 A. 그 다음에 D에서부터 음정을 따져봤더니 완전 1도, D에서 F는 단삼도, D에서 A는 완전 5도. 자, 완전 1도, 단삼도, 완전 5도니까 마이너 코드죠. 그래서 두 번째 다이아토닉 코드는 D 마이너입니다. 자, 세 번째 다이아토닉 코드는 2에서 시작을 해서 3도가 되는 것들을 쌓아봤더니 2에서부터 단삼도 그리고 완전 5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마이너 코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F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트들을 쌓아봤더니 음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완전 1도, 장삼도, 완전 5도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메이저 코드죠. 자, 다섯 번째는 G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도가 되는 노트들을 쌓아봤더니 장삼도, 완전 5도 그렇게 해서 여기도 메이저 코드. 여섯 번째는 A에서 시작해서 3도씩 쌓았더니 음정이 루트, 완전 1도, 단삼도, 완전 5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 코드죠. 자, 요 마지막 거 얘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B, C, D, E, F, G, A, B까지 있으니까 총 7개의 다이아토닉 코드가 등장을 해요. 자, B에서부터 3도가 되는 노트들 이렇게 쭉 쌓았더니 음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B에서 B니까 이거는 완전 1도, B에서 D는 단삼도, B에서 F 요거 이게 정답이 써 있어 갖고 많이들 낚이는데 B에서 F는 감오도죠. B에서 F가 감오도기 때문에 루트 그러니까 완전 1도, 단삼도, 감오도. 그러면 어떤 코드냐면 디미니시 코드가 나옵니다. 자,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왜 제가 음정 빨리 해야 되고 코드 노트 보고 구성음 찾고 이 노트를 보고 코드 찾고 이거 연습하라고 왜 하라고 했는지 알겠죠? 조금 복합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파트까지만 해도. 자, 그래서 이제 큐베이스 화면으로 다시 보면 자, 얘네는 지금 다이아토닉 노트가 아니죠. 다이아토닉 노트로 바꾸면 C 메이저, D 마이너, E 마이너, F 메이저, G 메이저, A 마이너, B 디미니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C 메이저 스케일이고 C 메이저 스케일의 노트만 이용해서 만든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들의 개념이고, 자,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간격이 전부 다 똑같죠.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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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그래서 전부 다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F에서 시작하면 F 메이저 스케일이죠. 자, 얘는 잠깐 B 플랫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이게 지금 F 메이저 스케일이고 F 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는 이렇게 하면 끝이죠. 얘네는 원래 B 플랫으로 표현을 해야 맞는데 큐베이스에서 이제 표현이 안 돼 갖고 제가 그냥 적어 놨습니다, 옆에. 자, 이 메이저 스케일의 간격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걔네 메이저 스케일만 갖고 코드를 만들면 전부 다 똑같은 간격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는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 얘는 F키의 다이아토닉 코드, 얘는 D키의 다이아토닉 코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하는 게 항상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이아토닉 코드의 폼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앞에 루트만 달라지고 그 코드의 구성 자체는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메이저, 두 번째는 마이너, 세 번째 마이너, 네 번째 메이저, 다섯 번째 메이저, 여섯 번째 마이너, 일곱 번째 디미니시드. 항상 이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뭔가 잔머리를 좀 굴리면 다이아토닉 코드를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에다가 아라비아 숫자나 이제 로마 숫자를 써갖고 뭘 표시하냐면 도수를 표시합니다. 자, 이거는 스케일을 계산할 때 항상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붙는 숫자의 기준은 뭐냐면 기준 자체가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스케일을 하나 적어 볼게요. 자, 여기 적혀 있는 스케일은 뭐냐면 나중에 배울 텐데 글씨가 재즈 마이너라고 하는 스케일입니다. 메이저 스케일이랑 거의 비슷한데 얘가 다르죠. 그래서 얘는 숫자로 어떻게 적냐면 1, 2, 플랫 3, 플랫 3, 4, 5, 6, 7 이렇게 적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때요. 자, 로마 숫자로는 1, 2, 플랫 3, 4, 5, 6, 7 이렇게 적습니다. 어쨌든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그 스케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도수 적어 놓은 거랑 위에 지금 폼 적어 놓은 거를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디미니시. 그래서 다이아토닉 코드를 빨리빨리 찾고 싶으면은 이 표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랑 결합을 하냐면 메이저 스케일이랑 결합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키, 12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를 빨리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삼아 A키의 메이저 스케일을 갖고, 아니 A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A 메이저 스케일, 얘는 샵이 3개가 붙죠. A키는 A 메이저 스케일도 그렇고, 자, 샵이 3개가 붙죠. 어디 붙냐면 파도 솔에 붙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개가 붙죠. 그러면 이게 A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여기다가 아까 이 코드의 폼만 적용을 시키면 이게 바로 A 키의 다이아토닉 코드입니다. 자, A, B 마이너, C 샵 마이너, D, E, F 샵 마이너, G 샵 디미니시. 자, A 키로 만약에 곡을 쓴다. 그러면 얘네만 써도 웬만한 음악은 거의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코드만 써도. 그러면 아까 72개 그 트라이어드 코드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다이아토닉 코드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를 찾는 연습을 한 2개만 해볼게요. 자, 일단 B 플랫. 자, B 플랫 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건데, 자, B 플랫 키 하면은 플랫이 2개가 붙죠. 그러면 알파벳은 일단 쭉 써놓고 플랫이 어디에 붙냐면 C랑 미에 붙죠. 그 다음에 코드는 위에 외운 이 폼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B 플랫 메이저, C 마이너, D 마이너, E 플랫 메이저, F 메이저, G 마이너, A 디미니시. 이게 B 플랫 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표에 E 키가 빠져 있네요. 오타입니다. E 키가 빠져 있으니까 D 키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D, E, F, G, A, B, C. 그리고 D 키는 조표가 어떻게 되냐면 샵이 2개가 붙죠. 그러면 파랑 도에 붙겠죠. 그렇게 해서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디미니시. 자, 메이저 스케일만 잘 빨리빨리 하면은 금방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12개의 다이아토닉 코드 금방 구하는 연습을 조금 해놓으면 곡 작업할 때 코드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키로 연습을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코드 찾는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 코드의 구성음을 빠르게 찾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D키의 2 마이너의 구성음. 그럼 D키의 2 마이너 그러면 요 코드죠. E 마이너. E 마이너의 구성음은 E, G, B가 되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A 플랫 키의 5번째 다이아토닉 코드의 3음. 이러면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데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려도 하다 보면은 빨라지니까 천천히 한번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직접 내고 한번 풀어보세요. A 플랫 키의 5번째 다이아토닉 코드. 그러면 알파벳은 무조건 E입니다. 그리고 A 플랫 키 하면은 플랫이 4개가 붙죠. 어디 붙냐면 C1 아래. 그럼 얘도 붙겠죠. E 플랫. 그리고 5번째 다이아토닉 코드니까 메이저죠. 그러면 E 플랫 메이저가 A 플랫 키의 5번째 다이아토닉 코드가 되고, 얘의 구성은 루트 장삼도 완전 5도죠. 그러니까 루트 장삼도 완전 5도. 그러면 정답은 뭐냐면 G가 되겠죠. A 플랫 키의 5번째 다이아토닉 코드의 3음. 자, 뭐 하나만 더 해보면
B키의 두 번째 다이아토닉 코드의 5음. 정답은 G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로 나오면 노트를 선택할 때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떻게 해야 이 속도가 빨라지냐면 뭐 머릿속으로 계산도 많이 해보시고, 이 재즈 화성학은 연주자 입장의 접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악기로 연습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은 DAW로 연습을 하시든지 뭐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오늘 배운 거는 수많은 코드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제일 중요한 코드들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확실히 연주할 수 있게 연습을 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항목을 보면 C키에서 C, G, A 마이너, F라고 하는 요런 코드 진행이 있어요. 자, 얘를 로마 숫자로 역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맛보기이긴 하지만 지금 하는 게 화성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에 이 폼만 그대로 붙여주면 되죠. 자, 첫 번째가 C 메이저.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G 메이저. 그냥 5. 자, 여섯 번째 6 마이너. 그러니까 A 마이너가 6 마이너가 되죠. 그 다음에 F 코드 하면 4가 되죠. 자, 음악 악보라든지 음악을 듣고 C, G, A 마이너, F라고 하는 코드 진행이 있는 뭐 곡이 있다고 할게요. 뭐 요런 코드 진행을 쓰는 곡이 있다고 했을 때 작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연주하는 사람들도 고수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1, 5, 6 마이너, 4.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으면 이제 역으로 12키로 다 변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만 해볼게요. 뭐 하냐면 F키로. 자, F키의 1이면 1 메이저면 F. F키의 5니까 C 메이저 코드. F키의 6 마이너니까 D 마이너 코드. F키의 4 메이저니까 B 플랫 메이저. 자, 이런 식으로 이 로마 숫자로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다른 키로 변환해서 코드를 이렇게 바꿔갖고 연주하면 2조가 되는 겁니다.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이 전문 연주자들 있죠. 세션들. 그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악보 같은 거를 이제 보고 12키로 다 돌려서 연주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일 못해요. 그래서 뭐 원곡이 C키인데 보컬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공연장에서 갑자기 막 B키로 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 연주자들은. 그걸 잘하려면은 저 로마 숫자로 파악하는 거를 빨리빨리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또 코드 진행을 하나 써놨는데 이번엔 로마 숫자로 써놨죠. 이거를 12키로 다 구해보는 게 그런 연습을 하는 거를 설명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문제를. 자, 그러니까 2 마이너, 5, 3 마이너, 6 마이너. 자, 일단 얘를 C키로 나타내면 2 마이너니까 D 마이너, 5니까 G, 3 마이너니까 E 마이너, 6 마이너니까 A 마이너가 되겠죠. 자, 얘를 만약에 D키로 한다 그러면 두 번째니까 E 마이너, 다섯 번째니까 A, 세 번째니까 F 샵 마이너,
그리고 여섯 번째니까 B 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나중에 이 표 같은 걸 보면서 2, E 마이너, 그 다음에 5 메이저, A 메이저 코드, 세 번째 F 샵 마이너, 여섯 번째 B 마이너. 자, 이런 식으로 12키로 좀 연습을 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큐베이스에서 다이아토닉,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를 쭉 적어 놓을게요. 자, 요 7개가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죠. 그러니까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하는 거는 다이아토닉 스케일.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C 메이저 스케일, C 메이저 스케일만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큐베이스가 알아서 잘 찾고 있죠. C 메이저 스케일로 만든 코드들이라고. 제가 일부러 다른 코드를 하나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막 스케일이 다른 게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코드를 만들려면 C 메이저 스케일에 없는 노트가 쓰여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스케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곡마다 이 화성적인 난이도가 좀 다른데, 자, 쉬운 곡들, 뭐 어려운 곡은 아직 할 때가 안 됐고, 저 다이아토닉 코드만 이용해서 간단한 4마디짜리 코드 진행을 몇 개 짜볼게요. 자, 일단 C부터 시작하는 요 다이아토닉 코드만 이용해서 하는 코드 진행, 그리고 F부터 시작하는 애, 그리고 A 마이너부터. 자, 뭐 얘네 말고도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자, 얘네 자체 7개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빈도가 높은 애들이에요. 다른 코드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네만 잘 조합해도 멋있는 음악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썼던 코드 진행은 요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은 C, G, A 마이너 F라고 돼 있죠. C, G, A 마이너 F. 자, 이 코드 진행은 굉장히 많이 쓰는 코드 진행이고 팝 음악에서도 많이 쓰고 대중음악, 우리나라 가요에서도 많이 쓰는 코드 진행입니다. 이런 간단한 코드 4개, 보통은 다이아토닉 코드를 간단히 4개 정도 막 돌리는 애들을 머니 코드라고 불러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해갖고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코드 진행이 나왔죠. 머니 코드로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 보면 뭐 이 코드 진행 요거 하나 해놓고 뭐 한 몇십 곡 부르고 그래요. 지금 당장 이 코드로 생각나는 곡은 제이슨 무라즈 I'm Yours. 그게 이 코드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걸로 그냥 반주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를 해볼게요. 자, 아까랑 코드가 좀 다른데 다이아토닉 코드만 썼다는 건 똑같죠.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코드 진행입니다. 자, 이 두 번째만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중간에 뭐 한두 개 바꾸고 이래도 전혀 어색함이 없죠. 그만큼 많이 쓰이는 코드고 자연스러운 코드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코드고. 자, 이번에는 F부터 시작하는 코드 진행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예 시작 코드가 좀 바뀌었는데, 자, F, D 마이너, E 마이너, A 마이너. 자, 이 코드 진행을 쓴 곡이 소녀시대 G. 요거랑 최근 곡 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예, 알아냈습니다. CN블루의 신데렐라. 신데렐라가 제 기억의 코드가 요거였던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뭐 중간에 뭐 이렇게 한두 개 바꿔도 굉장히 많이 쓰는,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코드 진행이에요. 자, 이거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보아 올리원 있죠. 자, 올리원 코드 진행이 요겁니다. 게다가 올리원은 C키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을 좀 시작 코드만 다르게 해서 하면은 좀 이런저런 다른 느낌이 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이아토닉 코드만 써갖고, 자, 이번에는 A에서부터 시작을 한 코드예요. 자, 요것도 이 코드 진행이 쓰인 곡이 좀 오래된 곡이긴 한데 손담비 토요일 밤에. 뭐 손담비 토요일 밤에도 요거고, 찾으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얘도 전부 다 다이아토닉 코드죠. 자, 이 코드가 쓰인 곡은 뭐가 있을까? 리쌍,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 곡 코드 진행이 요겁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전부 다 다이아토닉 코드만 갖고 사용을 했는데 그 안에서 막 히트곡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리고 꼭 다 댄스곡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이아토닉 코드만 잘 조합해서 써도
굉장히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코드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프로 작곡가들이 이 코드 짤 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코드 그냥 막 해놓고 편곡하고 멜로디 쓰고 가사 만들고 이게 훨씬 오래 걸리지, 코드는 뭐 빨리빨리 그냥 정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팝스러운 느낌, 그리고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코드를 먼저 해놓고 곡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멜로디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코드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 코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멜로디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코드 진행 이렇게 그냥 결정을 해놓고 뭐 그 다음에 멜로디를 직접 흥얼흥얼거리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늘 배웠지만 굉장히 유용하고 그 많이 쓰이고 중요한 애들이니까 얘네를 조금 확실하게 익혀놓으면은 이제 노트랑 곡, 그 코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여기 A 마이너로 시작한 애들은 사실은 마이너인데, 지금처럼 메이저로 분석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 안 배웠어도 마이너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자, 여기 보면은 얘네는 전부 다이아토닉 코드인데 다이아토닉 코드 아닌 애가 나왔죠. 뭐 엄밀히 말하면 다이아토닉 코드이긴 한데 얘도 뭐 메이저밖에 안 배웠으니까 우리는 얘 말고 딴 애를 할게요. 자, 이런 코드 진행이 있다고 할게요. 얘까지는 메이저죠. 그 다이아토닉 코드죠. 다이아토닉. 얘는 논다이아토닉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노트 하나만 바꿔서 A 메이저랑 A 마이너는 노트 하나 차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살짝 바꿔갖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토닉 코드 기준으로 뭔가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살짝 한두 개만 바꿔서 쓰면은 뭐 써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화성학 뒷부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 또 한번 들어볼게요. 뭐 요런 코드 진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파트 다이아토닉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제로 곡을 몇 개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맘먹고 찾으면 몇백 개씩 나오는 코드 진행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코드 그냥 그대로 써도 됩니다. 예전에 그 부활의 김태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C코드가 네 거야? 이런 말을 했는데 코드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간단한 코드 진행은 얼마든지 써도 돼요. 대신 거기서 멜로디를 똑같이 만들고 편곡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표절이 되는 거죠. 근데 코드 자체는 노트와 노트의 결합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드 진행도 다이아토닉 코드만 갖고 쓴 이런 간단한 진행은 뭐 원작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서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제가 초반에
그 유튜브 수익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강의 노트 만들고 막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인코딩이 진짜 오래 걸려요. 인코딩도 오래 걸리고 업로드도 오래 걸리고 어쨌든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구독 버튼이랑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눌러주시면 유튜브에서 제게 좀 더 검색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눌러달라는 거니까 제가 뭐 광고 봐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봐주시면 좋지만 어쨌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진짜로 유튜브 수익 보고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제가 뭐 앨범 내거나 주변 지인이 뭐 앨범을 내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홍보도 할 겸 해서 이제 찍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뭐 협찬, PPL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 뭐 온 적은 없지만 어쨌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